시작했다. 한국경제보도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윤 총장 장모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사업가 노모 씨는 앞선 2019년 9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했다. 노 씨는 진정서를 통해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2일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실에 배당됐음을 노 씨에게 알렸다. 사건 배당 이후에도 5개월 가까이 움직임이 없던 검찰은 11일부터 윤 총장 장모 사건 피해자 및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윤 총장 장모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사업가 노모 씨는 앞선 2019년 9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했다. 노 씨는 진정서를 통해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2일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실에 배당됐음을 노 씨에게 알렸다. 사건 배당 이후에도 5개월 가까이 움직임이 없던 검찰은 11일부터 윤 총장 장모 사건 피해자 및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조직수장인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총장 장모 최모 씨는 2013년께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모 씨에게 전달했다.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안 씨는 자신은 대리인일 뿐이라며 빌린 돈은 최 씨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6년 안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 씨는 피고인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며 책임을 안 씨에게 돌렸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 고했다. 또 설사 최 씨 말대로 안 씨 부탁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면서 법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지난 2013년 땅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의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 사용하는 등 투자 의혹을 받았음에도 검찰 수사를 피해왔다. 며 집중 보도했다. MB 스트레이트는 어제 3월 16일자 제2탄 보도로 이어졌다. 이날 방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보도 이후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씨의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 작성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이면 끝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MB 스트레이트는 16일 검찰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이번 주 중으로 소환 조사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한 통의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진정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명의의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 4장은 모두 350억 원 규모로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됐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진정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보내졌지만 검찰은 그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5달을 흘려보냈다. 그러다 지난주 MBC의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 검찰이 뒤늦게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우선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최 씨의 동업자로 도촌동 땅을 함께 구입했던 또 다른 투자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으며 장모 최 씨가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도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최 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인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가짜 잔고증명서가 발행된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인 만큼 보름 뒤면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씨에게 부탁을 받고 문제의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람은 당시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였다. 더욱이 김 씨가 최 씨의 도촌동 땅 매입 사업 동업자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포착됐다. 이 밖에 윤석열 총장이 장모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았으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최 씨는 MBC 취재진에게 도촌동 땅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사위에게 얘기를 했지만 도움을 주지 않아 섭섭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은 스트레이트에 보낸 답변서에서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의정부지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대검에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 관련 진정서를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진정서는 최 씨가 350억 원 규모의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이용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2013년 발행된 자신명의 예금 잔고 증명서들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의정부지검은 최 씨의 가짜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최 씨의 동업자로 도촌동 땅을 함께 구입했던 또 다른 투자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르면 금주 중 최 씨가 소환 조사를 받도록 최 씨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나도 피해자 라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 공소시효가 이번 달로 끝나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그럴싸하게 포장만 하다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국회 청문회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조국 수사를 통해 보여온 사례에 비춰보면 표창장 위조 사건보다 훨씬 명확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취급할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법을 이용하는 검사가 양아치지 그게 검사냐 하는 말이 과연 실제로 양아치 윤석열이 되지 않겠는지 두고 볼 일이다. 지금까지 MBC 스트레이트가 연속 2회 방송한 윤석열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편을